2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67쪽이 되겠고요. 창업 아이템의 라이프 사이클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산업이든지 또는 제품이든지 그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뭐,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서 성장해서 이제 뭐, 청소년기 지나고 청정년 지나고 노년기 돼서 이제 사망을 하듯이, 그 제품이나 어떤 산업도 마찬가지로 태어나서 사라질 때까지 이제 처음에 이제 탄생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언젠간 없어지겠죠. 그때까지 그 시간을 주로 매출액과 이익이죠. 측면에서 나누어 놓은 것. 그거를 이제 라이프 사이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한다고 했을 때 그 창업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그 제품에 또는 그 산업의 라이프 사이클이 어디에 와 있는가를 판단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폐쇄되기 직전에 거의 이제 쇠퇴되기 직전에 있다면은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라이프 사이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교재 68쪽에 그래프로 나와 있는 겁니다.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그래서 제품이 처음 이제 세상에 소개되고 나서 없어질 때까지 매출액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매출에 따른 이익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앞부분, 처음에 이제 제품이 소개될 당시를 도입기라고 그러고, 그리고 매출이 막 발생을 하면서 매출도 늘어나고 이익도 늘어나는 시기를 성장기, 그리고 매출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이렇게 완만하게 이제 감소되는 것을 성숙기, 그리고 이제 매출이 급속도로 감소하고 이익도 감소하는 시기를 쇠퇴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교재 68쪽에 보시면은 이제 도입기, 69쪽에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렇게 구별을 해놨습니다. 자, 개념적인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도입기 그러면은 그 제품이 처음에 이제 새롭게 막 나왔을 때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도 많지가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팔리는 것도 많지 않겠죠. 매출액도 작고 이익도 상당히 작은, 아니면 이익도 없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얼리 어댑터라 그래가지고 아주 관심 있는 사람이 우선 구매해서 사용해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극소수의 사람들만 좀 알고 있고 그런 단계예요. 만약에 이런 단계다 그러면은 제품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제품에 대한 그 인지도 높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창업하는 제품이 도입기 제품이다 그러면은 중요한 게 제품 인지도 높이는 전략으로 뭐 상품 설명회를 개최하든가, 그다음에 이제 판촉 캠페인을 개최하든가, 캠페인을 열든가 이제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혹시 이제 겪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은 좀 조금 겪어보지는 못했을 가능성이 크겠구나. 그 이제 소주나 맥주가 이제 신제품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제 뭐 그렇게 종류가 많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신제품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은 그 광고를 어떻게 하냐면은 물론 이제 TV 광고 같은 것도 하겠지만은 그 직장인들이 많이 가는 술집 있잖아요. 젊은 층들이 많이 가고 하는데 뭐 소주라면 소주 많이 마시는 곳, 맥주라면 많이 마시는 곳. 그런 데 가서 신제품이 나왔을 경우에 그 신제품을 그 음료, 술 마시는 사람들한테 그냥 줍니다. 와서 뭐 신제품 나왔으니까 한번 마셔보십시오라고 주고, 그리고 그 제품을 뭐 하나 마시게 하면은 뭐 한 병을 더 서비스를 끼워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홍보를 해요. 그 상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이죠. 자, 그런 게 어쨌든 도입기에 해당되는 제품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품 인지도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도입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기가 되면은 제품이 어느 정도 알려졌어요. 알려지면은 매출이 막 늘어나고, 그리고 매출에 따라서 이익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매출도 늘고 이익도 급속하게 느는 단계예요. 근데 이런 단계가 되면은 나만 그 제품을 파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보고 저 제품 괜찮구나 해서 많이 생기게 되겠죠. 유사한 제품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쟁 제품이 늘어나거나 경쟁 기업이 많이 늘어나는 단계예요. 자, 이런 경우라면은 내가 그 마케팅 할 수 있는 게 내 제품의 경쟁력을 더 높이는 수밖에 없죠. 품질을 높이거나 제품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또는 제품 구성을 조금 다양화하거나 그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게 성장기 전략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제품이든지 성단기에 접어들면은 그 제품이 확 늘어나는 단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같이 매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매출도 같이 늘어나고 이익도 같이 늘어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성숙기가 되면은
성숙기가 되면 이제 매출은 거의 이제 늘어나질 않습니다. 거의 이제 완숙이 다 됐다는 얘기죠. 거의 이제 소비할 사람 다 소비하고 가지고 있을 사람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출 성장이 둔화가 되고, 그래서 신제품 판매되는 것보다는 새롭게 판매되는, 그러니까 새로운 고객보다는 재구매 비중이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매출이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가격 경쟁이 더 심해지겠죠. 그리고 좀 경쟁력이 약한 기업은 이제 도태되기 시작하고, 그런 단계를 성숙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스마트폰 산업을 이제 성숙기라고 보고 있어요. 스마트폰 되게 뭐 한 12, 3세 이상 성인들은 대개 하나씩은 다 갖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나왔을 때는 이렇게 가다가 어느 정도 이제 홍보가 된 다음부터는 너도 나도 다 구매를 했었죠. 그러니까 매출이 금방 늘어나고 이익도 많이 늘어날 때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모든 국민이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새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개 이제 한 2년, 3년 그래서 이제 교체하는 거죠. 재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가 이제 성숙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은 이제 성숙기에서는 물론 이제 스마트폰 기기로 보면은 뭐 삼성, LG, 그러면 이제 애플 뭐 그렇게 나가지만은 통신사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이제 3개 통신사죠. SK, KT, 그다음에 U+ 그렇게 있죠. 거기서 가만히 보면은 자기네 고객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업의 고객을 뺏어오는 그런 전략도 많이 구사를 하죠. 왜냐하면 신규 고객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편의점이나 제과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편의점 같은 경우도 꽉 찼다라고 봐야죠. 그 다음에 제과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경우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신제품, 그러니까 신상품이죠. 관련된 신상품을 개발하고 뭐 그런 것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가격을 좀 더 낮추거나 그런 방법밖에는 없는 게 성숙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쇠퇴기가 있어요. 쇠퇴기는 이제 매출도 줄어들고 이익도 급속하게 줄어드는 구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그 제품이 사양길에 접어들어서 없어지게 되는 경우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뭐 이마트하고 뭐 그런 데 얘기하는 거죠. 대형마트 같은 경우 지금 쇠퇴기 많이 접어들었다 그러죠. 매출액이 이제 완만하게 이제 지속되다가 지금은 줄어드는 추세로 바뀌죠. 지금 이제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대면 판매 뭐 그런 거 많이 줄어들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뭐 1인 가구 늘어나는 거 있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그 판매 방식이 오프라인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바뀌고 각 집집마다 배달해 주는 거로 많이 바뀌죠. 그러다 보니까 그 대형마트 그런 거는 이제 쇠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판매 방식을 좀 바꾸거나 규모를 좀 줄이거나 뭐 그런 거 외에는 없겠죠. 쇠퇴기에 되면. 자, 이런 것들을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창업을 한다 그랬을 때, 이제 어느 기에 있는 제품을 가지고 아이템을 삼아야 할까요? 당연히 성숙기는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고요. 쇠퇴기는 이제 망하는 거니까 이건 안 되는 거고. 보면은 성장기가 제일 무난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장기. 이거는 좀 쉽게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도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도입기는 내가 제품을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올라간 제품, 어느 정도 이제 막 개화되기 시작한 제품을 창업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하는 게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판매 전략 알아봤고요. 자, 그리고 교재 70페이지 이제 보시면은 그 품목별로, 그리고 소품종 대량 생산하는 것, 그러니까 공장에서 이제 찍어내는 뭐 그런 제품들이죠. 그러면 요거는 다품종 소량 생산, 주로 수제로 만드는 것, 대량 생산되는 게 아니고 개인이 이렇게 좀 소량씩 만들어내는 것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각 단계별로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정리하는데, 전체적인 거 도입기나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가 어떤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은 세부적인 내용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품이 막 소개되는 단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단계예요. 이거는 제품이 막 알려지기 시작해서 매출이 확 늘어나고 이익이 많이 늘어나는 단계입니다.
이제 경쟁 상품이 많아지게 되는 뭐 그런 단계. 성숙기는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고 대부분 이제 소비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매출이 늘어나지 않고 재구매로 이어지는 단계. 이거는 이제 매출이 이제 줄어드는 단계.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상황을 이해를 하면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되는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쭉 그냥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어렵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아이템 정보 수집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처음에 창업 아이템 후보군을 10개 정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 10개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할 것인가, 어떻게 알아내야 되는가. 그래서 아이템 알아내는 방법, 알아내는 그 방법이죠. 그러니까 어디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얘기해놓고 있습니다. 사업자나 경험자 면담을 통한 것, 다른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직접 그 사업을 하는 사람하고 얘기해 보면은 이러이러한 게 좋다, 뭐 이러이러한 게 있다라고 알려주게 되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것, 그 다음에 재래시장이나 도매시장, 백화점 등등 가보면은 내가 전혀 생각도 못했던 것들을 팔고 있고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직접 현장에 가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방여행, 해외여행. 뭐 지방은 이제 뭐 우리나라하고 이제 비슷하게, 우리나라니까 이제 비슷하겠지만은 해외여행은 많이 틀리죠. 나라마다 문화나 경제 여건이나 사회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당연히 이 경제 활동하는 거, 아이템들도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해외에서 얻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정보 수집 방법이 되겠습니다. 해외여행 같은 거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신문, TV, 잡지, 정기간을 보는 거. 근데 요즘 신문 잘 안 보죠, 많이. 요즘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많이 뉴스 같은 것도 접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제 신문 잡지 통해서 얻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에 창업 지원 기관을 통해서 얻는 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등 창업 정부 기관 통해서 얻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동창이나 친구들, 주변 인맥을 통해서 얻는 것. 얘기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아직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졸업하고 나서 이제 뭐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주변에 이제 만나면은 전부 다 하는 일이 틀리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인터넷 통해서 알아야겠지만은 선진국에서 최근에 유행했었던 그런 아이템 찾아보는 거 있고요. 다음에 특정한 분야를 결정을 했으면은 전문가를 통해서 이건 이제 뭐 유튜브 같은 데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전문가가 지적해 주는 것, 전문가가 권유하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고요.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뭐 같은 내용인데 주변 사람 통해서 얻는 거예요. 의외로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하는 거 보고 저거 좀 하면 좋겠다. 저거서 조금 더 변형되면 좋겠는데 해서 정보를 얻는 경우,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시장 흐름 파악하는 거, 이건 좀 약간 추상적이긴 한데 시장 돌아가는 것, 경제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창업 박람회 통하는 것,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이 다음 주에 이제 뭐 학습할 내용인데 프랜차이즈 통하면 상대적으로 좀 개별적으로 창업하는 것보다는 좀 안전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파악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기업이 이제 사업보고서 같은 거 이제 이거 되는데 이건 좀 규모가 큰 기업들 얘기입니다. 사업보고서 좀 살펴보고 할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역 관련되는 것도 역시 관련된 정보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정보 수집하는 방법을 쭉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책을 보거나 그 다음에 인터넷을 확인해 보거나 그리고 주변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 보거나 사업하는 사람들 얘기해 보거나 이렇게 되겠죠, 일반적이게. 자, 그리고 이제 창업 아이템을 이제 선택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고려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이제 제시해 놓고 있는 것들이고요. 이건 이제 내용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뒷부분에 가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업 아이템 항목별 고려사항, 그래서 시장성 입지에 관련된 것, 수익성에 관련된 것, 그러니까 항목별 이걸 하나하나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품성에 관련된 것, 그리고 외부 환경,
그다음에 이제 내부 환경, 내 환경이죠. 이런 것들 분야별로 이렇게 쭉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요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실습을 해볼 수 있게끔 별도로 6번에 이렇게 이제 선정 방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아이템 조사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조금 전에 이제 살펴봤던 뭐 이거 얘기하죠. 이런 방식으로 인해서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이게 아니죠. 여기죠, 여기. 네, 정보 이용, 정보 수집하는 거. 정보 수집.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창업 아이템을 일단 조사를 합니다. 자, 그래서 후보 아이템. 내가 해본 것 중에서죠. 내가 해본 것. 어떤 뭐 아르바이트 해본 적이 있다거나, 뭐, 집안에서 무슨 일을 하면은 그게 내가 경험하는 거죠. 거기에 관련돼서 할 수 있는 것. 하나나, 둘이나, 세 가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내가 평소 관심 있는 것, 평소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나, 둘이나, 세 가지가 있겠죠. 그게 전부 다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평소 좋아하던 것. 그 다음에 주변 사람, 아는 사람한테 추천받는 것. 내가 도와주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이건 이제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죠. 치킨집 같은 것도 있고, 뭐 빵집 같은 것도 있고, 뭐 다 그 프랜차이즈로 많이 하죠. 대부분 업종들이. 근데 이제 그건 비용이 좀 많이 들죠. 어쨌든 이제 프랜차이즈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문 잡지에서 소개되는 것들. 이건 이제 뭐 경제 관련 기사 같은 것들을 좀 읽어 보셔야 됩니다. 그런 데 써 있고. 그 다음에 전문가가 추천하는 것. 이것도 이제 방송 같은 데 종종 나와요. 그래서 뭐 이게 좋습니다. 이게 좋습니다. 요즘 뜨고 있는 아이템이 뭐뭐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기타. 여기는 없지만은 뭐 인터넷에서 우연히 봤다든가 뭐 내가 그 전에 해외여행 갔을 때 봤다든가 하는 거. 그런 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후보 아이템 조사를 이렇게 이제 요런 거에 따라서 하나나 두 개 해서 10개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그럼 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 이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이템을 결정을 했으면은 10개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해야겠죠.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상품성, 그 취급하는 품목에 대해서 어떠한 건가. 그리고 경쟁성은 있는가. 이미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내가 새로 들어갔을 경우에 내가 취급할 경우에 견뎌낼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수익을 얼마나 낼 수 있겠는가. 그리고 안정성, 위험하진 않겠는가, 망하지 않겠는가. 이게 안정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핵심 요소별로 몇 가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고 나면은 이제 점수가 나오겠죠. 첫 번째 아이템 1번은 상품 및 서비스 적합성에서는 몇 점, 상품 및 서비스 독립성에서는 몇 점, 점수가 나옵니다. 시장 규모 측면에서는 몇 점. 자, 점수 매기는 방법은 그래요. 기본적으로는 5점 쳤도 이렇게 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매우 그렇다, 매우 좋다, 그러면 5점. 좋다, 그렇다, 그러면은 4점. 보통이다 하면은 3점. 아니다, 2점. 매우 아니다, 전혀 아니다, 1점. 그래서 5, 4, 3, 2, 1 점수를 주고 그래서 점수를 다 집계를 하면은 몇 점 나오겠죠. 몇 점. 그래서 점수가 가장 높은 게 내가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되겠죠. 점수가 가장 높은 거. 이게 여러 가지 요소를 다 따져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문제를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뭐 이제 상품성의 그 취급하고자 하는 상품, 내가 잘 아는 건가, 잘 아는 업종인가. 그렇다. 내가 그거 해봤다. 아르바이트도 해봤다. 우리 집에서 하는 일이다. 그러면 그 5점이 되겠죠. 그런데 사서 써본 적도 없어요.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런 거라면은 1점이 되겠죠. 내가 써본 적은 있지만은 뭐 큰 관심 없었다. 그러면 3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취급하는 상품이 필수품, 비필수품, 사치품. 비필수품이라는 얘기는 특정한 사람만 산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사서 쓰는 거는 필수품이 되는 거고요. 필수품이라면 5점이 될 테고 완전히 비필수품이라면 1점이 되겠죠. 중간 정도라면은 뭐 3점, 4.5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사치품 같은 것도 사치품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상당히 한정되어 있겠죠. 그 사치품에 해당이 되면은 1점. 사치품 아니다 그러면 이제 5점 그렇게 되는.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창업기업의 참여를 배제하는 독점은 없는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업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거기 이제 시장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아니면 허락을 받고 들어가든가. 독점이 형성되어 있으면 내가 거기를 들어가지를 못하죠. 독점되는 게 이제 뭐 저런 것들도 있습니다. 가령 뭐 원재료를 독점한다든가 또는 뭐 판매권 같은 걸 독점한다든가 그런 거라면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겠죠. 원재료를 구하지 못한다든가 판매 권한이 없기 때문에 뭐 특허권 관련되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독점 사업인 경우에 내가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럼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가. 인허가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물론 기본만 갖추면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점수할 수 있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경쟁성 같은 경우는 예상되는 고객의 수는 어느 정도인가. 이거는 이제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업종, 그 다음에 입지 고려해서 계략적으로는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몇 명이 좋다 나쁘다 뭐 그것까지는 하진 못하겠지만 그냥 크게 봤을 때 상, 중, 하 정도로 해갖고 나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전체 시장 규모. 이거는 이제 인터넷으로 조사하면은 되게 어느 업종에 대한 제품에 대한 시장 규모는 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파악이 가능해요. 그리고 경쟁성, 경쟁자가 어느 정도 있는가. 가령 식품업 같은 경우 이제 식당이죠.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어느 상권에서 어느 상권이라 그러면 한 동네를 얘기하겠죠. 한 지역. 뭐 아파트가 1000세대 있으면은 거기에 붙어 있는 그 상가 지역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이제 상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통상적으로 식당이다 그러면은 그 상권에서 식당의 분포가 식당의 비율이 50%가 되는 게 가장 좋다 그럽니다. 50% 저는. 그래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밥을 먹으러 그 상권으로 모여든다라는 거예요. 50% 정도가 돼야. 만약에 식당이 뭐 20% 30%밖에 없으면은 일단 다른 지역에서는 식사하러 글로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파악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50% 정도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식당 종류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한식, 중식, 일식이 있고 뭐 찌개만 파는 집이 있고 고기 파는 집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같은 업종 같은 종류, 뭐 돼지고기만 판다 그러면은 삼겹살집이 있고 부산집이 있고 뭐 돼지 족발 같은 게 같은 종류 아니에요. 그런 게 식당 중에서 한 30% 정도 되면은 가장 좋다랍니다. 그것도. 그 이상 넘어가면은 너무 경쟁이 치열한 거고, 그거보다 적으면은 오히려 잘 안 팔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따지는 게 이 경쟁성, 뭐 시장의 장래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포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이제 품질 가격에서 어느 정도 되겠는가. 그 다음에 뭐 도소매업이죠. 그럴 경우 이제 물류 배송 원활한가 뭐 그렇게 하는 거. 향후 잠재 고객이 늘어나겠는가. 그 다음에 혹시 내가 하게 되면은 다른 기업에서 똑같은 거 할 가능성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성향이 꾸준하겠는가, 바뀌진 않겠는가. 그러니까 연중 꾸준하게 팔린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수익성 측면은 뭐 이거는 이제 내가 만드는 경우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사다가 파는 경우는 좀 이거랑 틀린 게 되겠죠. 근데 이제 식당이다 그러면 이제 원재료 사다가 만들어내는 뭐 그런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조달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노동력, 그 종업원 쓰는 경우죠. 그 다음에 내부 판매비와 관리비 뭐 이렇게 따지는 거. 자, 이런 것들은 지금 상당히 전문적이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쉽게 할 수는 없는 건데 어쨌든 만약에 진짜 창업을 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따져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나서 창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략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정성, 이제 위험 수준 평가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뭐 불황이 계속되면 어느 정도 견딜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 요즘이 그 코로나 사태가 지금 딱 나오는 경우죠. 예기치 못한 사태로 매출이 확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는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 경우야. 그럴 경우 어떻게 버틸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술의 발달 정도에 따라서 얼마나 적응할 수 있겠는가, 도태되겠는가 아니면은 기술이 발전되고 다른 기술이 나와도 쉽게 적응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금, 돈 얘기예요.
초기 투자액 어느 정도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조달할 수 있는가. 만약에 부채가 많으면은 많을수록 위험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즉 내 자본으로만 자기 자본으로만 조달이 어느 정도 되겠는가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손익분기점 따지는 것. 이건 뭐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해와 이익이 분기되는 것. 내가 제품을 얼마나 팔아야 손해를 안 보고 이익이 발생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걸 손익분기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영업이 안 되더라도 운영자금 6개월 정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금이 있는가. 매출이 제로가 되더라도 몇 개월 정도 임차료 내고 종업원 급여주고 할 수 있는 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재고 관리하는 것. 원재료 관리하는 것 얘기합니다. 원재료 유보로부터 사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내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회전기간이라는 얘기는 가령 이제 그 식당을 한다 그러면은 그 테이블이 10테이블이 있어요. 그럼 손님이 하루에 몇 팀이 들어오는가 하는 겁니다. 10팀이 들어오면 그걸 1회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테이블 10개인데 10팀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식탁 하나에 한 팀씩 먹고 갔다는 얘기죠. 뭐 20명 들어왔다. 아니 20팀 들어왔다 그러면 2회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 대비 뭐 재고 상품이나 서비스 회전기간 어느 정도 되는 건 이제 계산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계절적 요인은 있는가 없는가. 여름에는 잘 팔리고 겨울에는 팔릴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이 있는가 없는가 따지는 거죠. 이제 대표적인 계절 음식이 이제 음식으로 치면은 그 콩국수 같은 것들이죠. 그거는 여름에만 팔고 겨울에는 거의 안 팔죠 보면은. 그렇고 이제 꽃 같은 것도 보면은 뭐 졸업 시즌이나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많이 영향을 받죠. 계절성이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따져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평가 항목을 이렇게 좀 뭐 개략적으로 살펴봤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나하나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할 때 인터넷으로 자료를 조사할 수도 있고 현장에 나가서 내가 조사해 드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세밀하게 뭐 유동인구 따지고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 직접 거래처로 가서 확인해 봐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이템을 선정하기까지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점수가 나왔으면은 거기서 한 2개나 3개 선택을 하고 그렇게 이제 선택했으면은 보다 세밀하게 시장 상황,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라. 그래서 이게 할만한지 앞으로 유망한지 그리고 내가 그 창업 비용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해서 결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오늘 수업은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리포트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게 그거는 이제 뭐 중간고사 이후쯤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작성을 하려고 그러고 그 전에 여러분들이 마침 교재 그 74쪽 그다음에 76쪽 7쪽에 이렇게 이제 책에서 이렇게 이제 공란으로 해놨어요. 여기다 실제 해보란 얘기인데, 요건 이제 대면 수업할 때는 이제 여기다 바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책에다 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요 74쪽에 있는 후보 아이템 조사, 1번부터 7번까지, 그리고 이쪽에다가 하나나, 2개나, 3개, 또는 뭐 하나도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어쨌든 한 10개 내외. 10개 내외요. 그러니까 적게는 한 8개부터 많게는 한 12개까지 요거를 후보 아이템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한번 해보면 굉장히 재미있을 거예요. 그리고 도움도 많이 되고 너무 막 심사숙고해서 막 그렇게 하시지 말고 개략적으로 여러분 부모님과 상의해도 되고 여러분이 혼자 해도 되고 친구들과 이렇게 같이 의논해서 해도 될 테고요. 지금 학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 이제 실습 비슷하게 해보는 거니까 자, 요거를 한번 해보고 요거 그래서 아이템을 8개에서 12개까지 결정을 하고 아이템별로 요 표를 요거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템이 이제 8번부터 12번까지 있겠죠. 그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칸을 만들어서 상품 및 서비스의 적합성은 몇 점, 몇 점. 자, 요거는 앞에 질문이 있었죠.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가서 이렇게 뭐 조사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상상을 해서
여러분이 판단을 해서 생각을 해서 점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질문이 이렇게 이제 뭐 23가지 질문이 있고요. 어쨌든 이제 위험 수준, 뭐 재고 수준 해갖고 여기 하나의 질문인데 하나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점수를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A4 용지에다 작성을 하시고요. A4 용지 그리고 작성을 하시면은 제출은 저한테 메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메일. 제가 메일이 첫날인가 이렇게 했었죠. 첫날인가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혹시 하다가 뭐 잘 모르겠거나 그러면 저한테 언제든지 전화나 카톡이나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재 74쪽 후보 아이템 조사 7가지 구분에 대해서 후보 아이템 한두 개, 8개에서 12개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교재 76쪽, 77쪽에 있는 아이템별로 상품성 몇 점, 시장 경제성에서 5점, 4점 뭐 해갖고 아이템별로 몇 점. 그래서 아이템별로 쭉 점수 합계를 한번 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A4 용지에 뭐 칸이나 그런 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가지고 그래서 한글 파일로 작성을 해갖고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2주 드리겠습니다. 2주. 여러분 수업 듣는 요일이 지금 21일이 되겠죠? 21일 수업 들으니까 추석 끝나고 추석이 있으면 10월 4일까지 그렇게 제출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그냥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이제 프랜차이즈 챕터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지금 그 코로나 사태로 해서 계속 생활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이제 언제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고요. 백신 개발한다 뭐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올 가을 올 겨울 주면은 편안하게 될지 또는 뭐 내년 봄까지 가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정신 건강, 육체 건강 항상 유념하시고 즐겁게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